나기 때문에. 이 공차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공차가 0.1일 때, 그러니까 보면은 이 초록 색깔 선분, 이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에 0.1mm 오차 범위 내에만 근접하게 포인트를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선분의 오차값 1000분의 1mm. 그러니까 이 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범위가 1000분의 1mm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차값이 높을수록 평면에 대한 선형값이 세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네, 오차값을 인지를 잘하는 인벤터캠이 더 정밀한 표면 공차와 높은 표면 조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가공했을 때 결과물이.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구동이 가능하며 빠른 연산 속도를 자랑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평면 편집 기능 또한 인벤터에서 좀 편의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용량 데이터나 이제 이런 빠른 연산 속도는 인벤터의 기본 그 사양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PC 사양과 이렇게 대등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고, 고용량 데이터도 편집이 용이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D 도면 가공 시에는 어떤 캠이 더 유리한지 위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인벤터 캠으로 먼저 일단 도면을 불러와서 작업하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인벤터 캠에서는 스케치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삽입해 보시면은 오토캐드 DWG 도면을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있는 폴더에 있는 이 파일을 불러오고,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레이어 설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에 필요한 정보만 들고 오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들은 레이어에서 다 빼고 필요한 정보만 들고 와서 이렇게 다음 꼭 그냥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도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캠 탭으로 넘어가서 초기 세팅을 진행을 하고 툴패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퓨전 360 같은 경우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얘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상 도면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하우징 이 도면을 업로드를 해서 제 작업 공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그 작업 공간에서 제가 열고자 하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은 얘는 이제 뭐 레이어나 이런 그런 거를 볼 수 없고 바로 그냥 이렇게 블럭 처리된 도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옆에 뭐 기타 정보들이 뜨는데 이거는 끈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바뀌는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작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가공에 필요한 정보 말고는 다 일일이 선택을 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좀 손이 많이 가고 비효율적인 작업이, 특히나 2D 도면 가공하시는 분 작업 속도를 굉장히 따지는데 지금 이렇게 도면을 불러왔을 때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작업 속도에서 경쟁성을 잃었기 때문에 퓨전 360은 2D 도면 가공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툴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필요한 거를 지우고 그 다음부터는 인벤터 캠과 거의 똑같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재가 지금 좀 전체 크기보다 좀 크게 잡히는 이유는 지금 불필요한 어떤 선분들이 지금 어딘가에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선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셋업 스톡 소재가 제가 원하는 크기보다 더 크게 잡히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내용은 이제 펜터캠이 2D 도면에는 적합하다. 그 오토캐드와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고, 그다음 오토캐드에서 작성된 레이어를 관리하고 이렇게 수정하기 하며, 그다음에 작업 순서 또한 퓨전 360 대비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당연히 빠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케치 라인에 대한 개별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마스터캠 유저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게 이제 노 마스크 기능이라고 해서 2D 이 도면에 10파이짜리 구멍이 10개가 있다. 그다음 8파이짜리 구멍이 8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구멍을 드래그 한 다음에 10파이를 선택해서 그냥 툴패스를 내면은 알아서 가공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 또한 이제 인벤터 캠에서는 굉장히 원활히 지원을 하기 때문에 2D 도면을 가지고 가공하기 인벤터 캠이 마스터 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제품을 제안할 때 어떤 게 이제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도면 가공과 표면 가공, 금형 가공을 한다.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 단축키라든지 UI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쓰신다면은 인벤터 캠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 이게 아니고 일단 당장 캠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뭐 부족하다 그러면 도입 비용을 고려해서 이제 퓨전 360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캠 팁앤테크입니다. 퓨전 360에서 설정을 좀 가지고 하나의 공구로 좀 편하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서 특정 공구를 에디트로 들어가서 커팅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디폴트 프리셋이라는 게 디폴트 프리셋 1번, 2번을 만들어서 제가 각각의 조건을 주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제가 제왕삭 하나하고 중삭이라는 커팅 데이터를 만들어 제왕삭에서는 주축 회전수를 4500, 그 다음에 절삭이 송속 1000, 그 다음 램프 진입 1000, 그 다음에 Z 주기송 속도는 1000, 그 다음 절삭 간격 사용 피치를 사용해서 각각 1mm씩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삭에서 1500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램프 주축에서도 5500, 그 다음에 절삭이송 1500, 그 다음에 램프 진입 속도에서는 1500 이렇게 임의의 값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공구 안에 세 가지의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성한 툴패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에서 선택은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프리셋 값만 제왕삭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기타 값들이 다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삭 간격 피치가 좁아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복사해서 얘는 프리셋을 중삭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조건 값들이 이렇게 따라 확인만 누르게 되면 아까 전에 공부에서 미리 작성해놨던 그런 기초 값들이 절삭 조건 값들이 다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부품 가공에서 특히나 알루미늄 가공을 할 때 또 하나로 뭔가를 많이 끝내야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조건을 다 따로 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인벤터 캠에서는 제가 소개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인벤터는 레이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기능과 비슷한 거를 좀 이용해서 가공 바운더리를 만들고 바운더리를 뭐 켰다 껐다 해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불러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특히나 금형 가공할 때는 지금 이런 레이어나 바운더리
이런 관리를 좀 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연 가공하시는 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스케치로 이렇게 어떤 평면을 잡고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뿌립니다. 가공해야 될 영역을. 그 다음에 기초 제가 작업했던 평면 1번에서 또 옵셋을 시켜서 여기에서 또 가공 영역을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 높이별로 스케치를 그림으로써 이 높이가 어떻게 보면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탭으로 넘어가서 밀링에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곱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형에서 선택 눌러주고 만들어놨던 바운더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추가로 모형 탭 아래쪽에 모형 탭에 스케치를 바로 클릭해서 하는 방법을 겁니다. 이렇게 스케치로 바로 찍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2번 클릭해야 될 거 한 번만 클릭해도 되니까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금연 가공을 하실 때는 바운더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툴패스 선택하고 모형 탭에 있는 스케치를 그냥 클릭해서 툴패스를 뿌리는 식으로 하면은 좀 빠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곡면 연장 이것도 이제 금연 가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모형에서 객체 복사 기능에서 그러니까 객체를 제가 필요한 객체를 그냥 서페이스 면으로 객체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장 기능을 통해서 탄젠트 방향으로 이제 연장할 방향을 지정을 해주고 원하시는 만큼의 연장을 줍니다. 면 연장을. 또 이 면이 나중에 또 다른 면하고 원래 기존 면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을 색상 변경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만 잡 색상 변경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라 색깔로 변경하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할 때 헷갈리지도 않고 딱딱 공정에서만 보라 색깔 면만 추가해서 가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모델면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셋업, 그러니까 초기에 설정할 때 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그냥 이 툴패스에 한해서만 면이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툴패스가 그 면 속성 따라서 쭉 띄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가공 시의 표면 조도나 허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터 캠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네, 통해서 이제 2D 캠 가공할 때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좌측에는 지금 도면을 불러오고 인벤터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기능 설명을 드리는 우측은 이제 편집된 2D 그러니까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툴패스를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로 보실 거는 우측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마스터캠 유저들이 이제 쓰시는 방법이 도면이 제일 위에 있다라고 마이너스 음수 값을 주고 이렇게 툴패스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최종 가공 목적지 Z 높이 그러면은 셋업에서부터 그렇게 소재를 설정을 하고 캠에서도 동일하게 가공하고자 하는 선분을 클릭하고 높이에서 마이너스 10mm, 15mm 이런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음수 값으로 툴패스가 잘 나오니까 마스터캠 유저들이 이벤터캠으로 넘어왔을 때 거부감 없이 손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상단에 있고 그 상단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mm, 15mm, 10mm 이렇게 지정해서 툴패스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캠 카페인데요. 지금 회원수는 이제 한 124명 정도 됐고 다양한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도 달아드리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도 또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은 또 필요하신 내용, 그다음에 이런 가공이 어렵다 하는 것들을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해보고 좋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